네, 지난 4월 3일이었는데요. 요리 연구가 겸 또 요식업자죠. 백종원 씨가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올린 한 영상 때문에 논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백종원 씨는 6년 동안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백종원의 국밥거리와 인연을 맺어왔거든요. 근데 그 거리와 절연을 전격 선언한 겁니다. 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2017년 조성되며 충남 예산군의 명소로 떠오른 백종원 거리. 하지만 난감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기에서 백종원이라는 걸 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백종원 거리를 둘러싼 백종원 씨와 상인들의 날선 공방.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빼주십시오. 제발 좀 예. 저거리서 내려놔 주세요. 영어도 1년이다 이제 1,000만 원을 물던지 해도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저희가 장사하는 걸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도와드린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화병 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을 많이 다치고 그래서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최근 백종원 씨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핫플로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충남 예산군이죠. 요즘 SNS에 보면은 해시태그로 찾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뭐 근데 예전만 해도 사실 예산하면은 사과가 제일 먼저 생각이 예, 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예산하면 사과보다 이제 백종원 거리를 먼저 생각을 나게끔 이제 우리 백종원 씨가 만들어 주셨는데 뭐 이미 유명세가 지금 대단해요. 예. 네, 이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백종원 거리는요. 국수집 그리고 국밥집이 모여 있는 거리예요. 2017년에 처음 조성할 때 지자체가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백종원의 이름을 걸자. 워낙 그 이름값이 높으니까 활용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러면은 백종원 씨는 왜 했냐? 본인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함께 15억 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공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백종원 씨 하면은 뭐 골목 식당, 뭐 만남의 광장, 3대 천왕 등 뭐 지역 및 먹거리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스트리트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붙인 거는 처음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뭐 예산군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백종원 씨 특유의 말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느릿느릿한 말투에 해슈, 안 해슈, 설탕 넣슈, 안 넣슈 이런 말투. 성대모사 많이 저 연예인 아니니까. 댓글 안 거는데 그럴듯하지 않죠. 예. 많이 이상하지요. 죄송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바로 백종원 씨의 고향이 이 충남 예산군입니다. 이 백종원 씨의 이 얼굴이 알려진 게 생각해보면 2015년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이때 빵 하고 터지고 다음 해인 2016년도에 예산군의 홍보대사로 발탁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인연이 이어집니다. 예산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로 이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자랑한 그죠. 네, 개인적인 친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같이 저희 이제 Y대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번 뵙고 뭐 형님 작업실 가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든 좀 완벽주의세요. 그러니까 하나를 맡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쉽지 않지만 일단 시작하면 정말 끝장을 보는 저 그런 스타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걸고 시작한 거를 급격스럽게 내린다는 소식 저도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이 일단 예산 국밥거리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2017년 그 전까지는 임시 천막에서 이 상인들이 국밥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 우리가 매장을 지어줄 테니 여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의 국밥거리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막상 매장을 차리고 보니까 뭔가 하나가 아쉬운 거예요. 활성화가 안 돼. 네, 그게 홍보였던 건데 그때 딱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백종원 씨였던 거죠. 근데 백종원 씨는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계속 거절을 하게 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리스크를 본인이 껴안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허락을 하게 됐냐면 군수가 직접 백종원 씨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백종원 거리라는 이름을 쓰게 해줬는데 그래도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또 백종원 씨가 참 대단한 게 직접 상인분들을 찾아가서 뭐 서비스, 맛, 위생 상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거 진짜 한두 푼으로 되는 그런 컨설팅이 아닐 텐데.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거죠. 맞아요. 예, 진짜 나중에 그 예전에 무슨 레시피 같은 거 배우려면 막 돈 얼마에 막 받아오고 이러는데 맞아. 그냥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밥거리 만들어서 나중에 잘 돼서 이제 뭐 커미션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 가지고
얼마를 받는다든지. 왜냐면 백종원 거리니까 그럼 내 거리니까 그럼 뭐 여기서 수익 100% 나면 거기서 뭐 2.5 정도 줘라. 모델료 같은.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왜냐면 그런 거 아니 비싸. 솔직히 근데 노하우 다 가르쳐주고 그 정도면 그러니까 너무 싸게. 받을 수 있긴 해. 그러니까 100%에서 2.5면 굉장히 덜 받은 거잖아요. 합리적이다.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 팔릴 때마다 뭔가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처음에 했었는데요. 국밥 한 그릇이 팔릴 때 백종원 씨 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요. 0원입니다.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이러니까 내가 참 사람이 후지다. 이렇게 얘기 왜 했지? 이걸 왜 내가 얘기한 거야? 참 내가 후지다. 너무 큰 사람을 내가 아니 언급했는데 근데 백종원 씨가 컨설팅을 했는데 돈을 안 받나? 영원? 네. 이것도 사실 근데 믿기 어려운 그러실 얘기. 분 같아요. 예. 그럼 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백종원 씨도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고 돕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모두에게 좋은 상생의 프로젝트 같은데 이게 좀 처음부터 삐걱거렸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솔루션을 해주려는 건 아니었는데 솔루션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2017년인데 그때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예산군에서 열린 삼국축제, 이 삼국시대 삼국이 아니라 국수, 국밥 그리고 국화를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 그래서 삼국축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축제니까 사람이 안 그래도 몰리는데 네, 백종원 거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많이 궁금하다. 다른 궁금하다. 지역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인파를 소화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관광객들한테 물을 탄 국밥을 판매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이게 아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양을 늘리려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이거 백종원 거리 아니냐? 우리 그거 보고 왔다. 백종원 당신은 알았을 거 아니냐? 아니 몰랐더라도 관리가 이렇게 안 되냐라면서 아이고. 비난의 화살을 쏘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된 거죠. 근데 백종원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불똥이 튀면 이거는 뭐 뭔가 수습에 좀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저라면 억울함을 넘어서 좀 화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짜로 이름을 쓰게 해줬는데 맞아. 이런 리스크를 나에게 안겨준단 말이야. 이런 생각에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사실 리스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움을 주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에 대한 애정이 좀 진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백종원 씨가 국밥거리 상인들을 데리고 버스를 대절해서 이 맛집들을 투어를 시켜줬어요. 오늘 정말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시는데 대신에 이 식당은 왜 성공을 했는지, 왜 맛있는지 직접 보고 직접 느껴보세요라는 말을 정말 여러 번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버스 투어 역시 백종원 씨가 전부 다 자비로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백종원 씨는 정말 끝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돈을 써서 교육을 한 거네요.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까지 백종원 씨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큰 좀 변화가 있었을지, 좀 긍정적인 좀 변화가 있었는지가 저 의문 사항이거든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사실 이 국밥거리가 정말 위생 부분, 음식의 가성비 부분 이런 거로 정말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소가 됐으면 해요. 음식점은 위생이 생명인데 음식하는 분들 액세서리 잘 착용 안 하시잖아요. 그쵸. 아이고, 근데 정리할 땐 저거 벗으셔야지. 자, 저게 비밀 점검에서 위생 문제를 발견한 후인데요. 백종원 씨 회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저렇게 가게 구석구석 위생 점검을 직접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냉장고에 뭐가 나온 거야? 뭐야. 아유, 저 안에가 청소가 안 되고 저렇게 그냥 방치돼 있네. 근데 진짜 꼼꼼히 점검하지 않아요.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식재료 관리도 안 돼 있고 뭐 여기저기 좀 문제가 많았네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누군가 혹자는 아니 저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나하나 파면은 뭐든 걸릴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백종원 씨가 지난해 10월 이미 이 상인들한테
미스터리 쇼퍼라고 하죠. 본인이 몰래 가서 이걸 점검을 해보겠다는 선언을 했었어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 비밀 점검단이 나갈 것이니 항상 긴장을 하세요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백종원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이게 뭐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애정을 쏟았는데 결과가 다르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백종원 씨가 이름을 빼게 된 계기가 된 건가요? 사실 이거 한 번 가지고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동안 들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였으면 제가 봤을 땐 뭐 경고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이끌어 나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백종원 씨가 하루는 국밥집 중에 가장 장사가 안 되는 곳에 한번 찾아갔대요. 그런데 이 국밥을 한 입 딱 먹자마자 아, 이게 왜 안 되는지 알겠다라는 걸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거기 어디 갔냐? 조정님장. 너 앉아. 손님이 오면은 바로 하루 세팅해놓은 걸 바로 나가야죠. 썰어서 막 하나 넣어놓고 그걸 냉장고에 넣으시네. 냉장고 냄새. 이게 사실 어떤 곳이든 음식점은 신선함이 생명이잖아요. 백종원 씨가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비로 내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부어서 교육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는 게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 백종원 씨도 더 이상 이 리스크를 안고 가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뭐 백종원 씨 진행해온 프로그램 저도 굉장히 팬이어서 많이 봤는데 항상 우리 백종원 씨 보면 위생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나 스스로도 백종원 쌤 거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맞아. 우리 집부터 진짜 그러지 말아야지. 그만큼 정말 위생에 철저하신 분인데 또 위생 문제라고 하니까 막 제가 너무 다 속상해요. 예. 네, 백종원 씨가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정말 바로 뱉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색을 하면서 빨리 저거 조치를 해라고 화를 내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아이 내 사진을 걸어놓은 날 어떻게 저거 쪽팔려서 여기서 먹으면서 내가 저기서 웃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을 거야 저게. 저기 자 액자 좀 갖고 봐. 자리에서 바로.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해놨구나. 압수. 얼마나 속상하면 저런 네. 일을. 예.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 낯선 곳에서 백종원 씨 사진이 붙어 있으면 백종원 씨가 되게 맛있게 먹었나 보다. 여기 백종원이 레시피 가르쳐줬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본사도 이 리스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 사실 연예인은 가끔 식당 가서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집이면 흔쾌히 사진 찍는데 그냥 정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된 집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진 가서- 찍어달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찍긴 찍어야지. 근데 근데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정말 네. 빵끝 웃느냐 아니면 약간 얼었느냐를 따져보시면 그래? 미세하게 나도 사람인데. 나 무조건 빵끝 웃었는데. 에이, 그러면 사람이 진실지 못해요. 아니 근데 사인지에 진짜 맛있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다음에 좀 안 맛있잖아. 그러면 잘 먹고 갑니다. 그런 차이.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해. 근데 뭐 대부분 좀 맛있다고 쓰죠. 그쵸.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본인의 이름과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름이 걸려 있으면 백종원 씨가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실제 백종원 거리의 국밥을 둘러싸고요. 정말 위생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이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엄청 났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를 두고 이 예산군의 관계자 그리고 백종원 씨 국밥거리 사장님들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거 봤어요. 굉장히 나도 봤어. 장난 아니더라고. 이번 기회에 지금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님들 가게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위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사화가 되거나 예산에서 공론화가 돼서 되게 입장을 안 차실 거예요. 근데 그전엔 별게 안 했던 게 이번에 큰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똑같은 거.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우리네들은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사소한 것까지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좀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 제발 좀 저거리서 내려놔주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해드린 거고 왜냐면 이 몇십 년 사이에 최근에 위생법이 너무 바뀌었어요. 영화 속에 1년이 다 이제 1,000만 원을 물던지 해도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저희가 장사하는 걸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답답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봐도 그 팽팽한 기가 여기까지 느껴지잖아요. 결국 간담회 이후에 백종원 씨가 지난 4월 3일 자신의 이름을 건 백종원 거리에서 손을 뗀다라는 영상을 게재를 했고요. 지난 4월 12일에 백종원 거리 이 큰 간판이 있어요. 이거를 철거를 하면서 이 국밥거리는 백종원 없는 국밥거리가 다시 됐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셨고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 같아서 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서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참 안타깝죠. 이 기자간담회 때 표정에서 조금 눈치채지 않아지나요? 저는 백종원 씨 표정에 좀 지쳐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저도 몇 년에 걸쳐 노력도 하고 많은 비용을 쏟았지만 굉장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도와드린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화병 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을 많이 다치고 그래서 속상하시죠, 당연히. 참. 네, 이 백종원 씨가 국밥거리에서 본인의 이름은 빠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으니 네.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마시고 가끔 가서 응원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 안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맞아요. 계시니까 거리 자체가 매도당한 일은 또 없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백종원 씨의 너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온 후에요.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한 인터뷰를 통해서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고객들이 더 눈이 매섭기 때문에 그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뭐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취재를 해보려고 수차례 접촉을 하려고 해봤지만 즉답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밝힐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예상군 관계자는요. 위생관념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영업정지 수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터뷰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 상인분들이 자기들은 너무 백종원 씨한테 고맙다. 이 모든 노하우를 백종원 씨가 알려줬는데 이 판을 깔아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고마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고 이 어떤 분은 6.25 때부터 어머님이 국밥을 팔았었고 그거를 물려받아서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백종원 씨가 말한 대로 모든 걸 바꾸는 건 좀 힘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손님들이 좀 어머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신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연세도 많이 드셔가지고 네. 쉽지 않죠. 저희 엄마도 연세 드시니까 제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해오던 게 또 해오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 한 60년을 파셨는데 갑자기 그게 바뀌려고 한다고 맞아요. 우리가 그걸 시간을 조금 시간이 들여야 걸리는 필요성도 문제였을 것 있습니다. 예. 긴 부침 끝에 결국 햇수로 7년 만에 백종원 국밥거리에서 백종원의 이름이 사라지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